모든 것 대학으로 가는 포트폴리오 공부의 신 강성태 스튜디오 S. 사랑하는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무려 벌써 9번째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지난 생기부부터 해가지고 내신, 수능, 오답 노트며 이런 아주 여러분들 도움되는 이런 공법들을 그냥 대방출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마침내 이 비로소 자소서에 대한 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소서. 요즘 자소서 코디 난리 났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소서를 언제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 이 고민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언제부터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한 거는 남들 다 쓰는 시기인 고3 여름방학부터 썼고요. 근데 이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3학년 겨울, 그러니까 고3이 되기 전 겨울방학에 열심히 이제 내용면에서 다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목록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일찍부터 할 것 같은데? 그게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게 네.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때 그래도 간단히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정도만 알려고 학교에서 한두 번씩 써보게 시키지, 본격적으로는 고3 여름방학 때부터 다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일찍부터 쓰지는 않았네요. 대부분 이제 고3 된 다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되게 일찍부터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 자소서를 미리 쓰고, 그리고 정작 고3 여름에는 되게 늦게 시작해도 되잖아요. 예. 그 가짜 자소서를 조금만 다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내신도 잡고 자소서도 잡고 시간도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나. 그런 방식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건우, 니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저는 한 3주 전, 내기 3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밤 울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제가 닥쳐서 하니까. 당해가지고 후배들은 나 같은 안 실수를 하지 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매일 울면서 썼었거든요. 잠 못 자고. 사실 자소서 쓸 때는 약간 내가 이 정도까지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나 내신이나 자소서나 이게 한 번에 겹쳐버리는 시기가 한 이제 여름방학 되기 전 기말 칠 때쯤에부터 시작해서 원서 내기 전까지 이제 쭉 계속해서 그 현타가 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를 쓰는 이유는 일단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서류고 자기의 진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소서의 의미는 저는 뭔가 학생의 생기부만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활동을 했으면은 이 활동이 얼만큼 나한테 의미가 있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그러니까 배운 게 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건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쓰면 좋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도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죠. 내신 등급이 갈 대학을 정해준다면 자소서가 합격, 불합격을 이제 나눠준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합격하고 싶다면 자소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좋은 자소서가 합격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울면서 썼나 봐요. 그러게요. 그걸 아는 놈이 3주 전부터 닥쳐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반성합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자소서를 쓰는 그 항목들이 좀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아니요, 저 처음 저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게 2022학년도부터 이 항목들이 바뀝니다. 그 정형화된 포맷이 있었잖아요. 다들 거기에 맞춰서 써주셨는데 자소서 같은 경우는 4가지 항목을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앞에 3가지 항목은 모든 대학이 다 똑같거든요. 그 마지막 이 질문만 학교 상황에 맞춰가지고 질문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요. 근데 이 앞에 3개 중에 1번과 2번이 통합된다고 합니다. 아직 개편 아니에요. 확정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합쳐질 가능성이. 네. 지금 그렇게 이제 안이 나왔는데 아직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게 맞춰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개인의 개성을 좀 드러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좀 이제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자소서의 어떤 분량이 좀 축소가 됐거든요. 이게 써야 되는 내용이 분량이 줄었다고 해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막상 또 쓰다 보면은 줄이는 게 힘들죠. 줄이는 게 힘들어요, 사실.
줄이는 게 제일 제일 일이에요. 힘들어요. 아. 글자 수 펴놓고 이제 뭐. 정말 한 글자 차이로 이렇게 우겨 넣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개편 초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바뀌는 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항목대로 우리가 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항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뭐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이제 학업에 기울인 어떤 노력 이걸 뭐 내가 배우고 깨달은 점 위주로 이제 기술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1번부터 되게 어려움을 많이 제일 어려워. 느끼거든요. 다들 1번이 제일 어려웠나요? 1번에 쓸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서울대학교가 학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교다 보니까 제가 학업적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1번의 내용을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고 그리고 이걸 다듬는데도 굉장한 시간을 투자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항목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제 생각에는 4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독서. 제 생각엔, 제 뇌피셜로는 4번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1번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특성이 별로 드러나진 않거든요. 다들 뭐 협업을 잘했다, 팀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뭉뚱그려서 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 1, 2, 3 순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1번을 딱 켜놓고 보니까 세민이처럼 과연 대학교에서 1번을 뭘 쓰는 걸 원할까 이것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막막한데 제가 잘 궁리를 해보니까 서울대에서 내 공부법을 바라진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타임어택으로 공부를 했는지 써가면서 공부를 했는지 그걸 알아갖고 교수님이 그대로 써먹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걸 줄이기로 하고 대신에 저는 그 학습과 관련해서 내가 했던 활동 위주로 이렇게 채워넣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시험 기간에 그 진도를 다 나고 시간이 남으면 친구들 앞에서 그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골라서 정리해다가 발표를 해가면서 강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더 심화학습 같은 거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발표 수업을 직접 진행한다던가 확실히 학업과 관련된 자기만의 활동을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좋네요. 내가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직접 강의를 리더십도 드러날 것 같고 여러 면에서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거 주워다 먹으면 굉장히 효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팁들이 또 계속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1번이 진짜 단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1번이 괜히 1번이 아니거든요. 그렇네. 그렇죠. 괜히 1번을 한 게 아니라서. 근데 1번이 제일 막막한 건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냥 초반에는 공부법을 쓰라길래 내가 막 이렇게 막 내신표를 만들고 뭘 하고 이러면서 공부한 걸 써야 되나? 했는데 이거는 너무 평범할 것 같은 거예요. 내 공부법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교수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얼마나 이 학업에 대해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했고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그런 거를 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녹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교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내용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 한 문장 한 문장에 좀 녹여내서 제가 썼던 자소서는 일단 시작할 때는 교과 내용에서 시작을 했어요. 너무 갑자기 허황된 말부터 시작을 하면 안 되니까 교과 내용을 읽다가 이 부분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더 심화된 활동을 시작을 했다 해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 무슨 거점학교 영재반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영재반을 하면서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했더니 이 내용에 이런 점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이 내용이 궁금해져서 뭐 어떤 실험서를 직접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뭐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더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이 토론대회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런 직접 호기심도 있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매진도 했고 이런 활동에서 상까지 받았다라는 걸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네, 1번을 정말 열심히 썼죠. 엄청 자랑했군요.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딱 스토리가 이어지게끔. 스토리가 진짜 중요해요, 요즘은. 어떻게 건우도 스토리 좀 많이 이어졌나요? 저는 약간 3주 준비하면서 2주 반을 1번만 썼던 것 같아요.
1번에 그냥 올인. 에이 좀 과하다. 좀 MSG긴 한데 진짜 좀 같다. 바로 실토를 하네요. 저 약간 정말 1번에 올인을 했던 게 전 약간 2단화였거든요. 자소서 쓰는 게. 예. 보시면은 그 다 반말로 썼고요. 자소서를. 아, 반말로? 네. 그러니까 칸이 부족하니까. 진짜 새롭다. 씁니다 이런 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 공간이 아까워서. 얼마나 그 분량이 네. 줄여야 돼서 그냥 전부 다 반말로 쓰고 저는 창이나 지연이처럼 뭐 활동을 했다든지 뭐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쓰고 내가 이 고민을 하나 했다 하고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1번에 던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걸 컨셉으로 잡아서 1, 2, 3, 4번을 그렇게 좀 구성을 했거든요. 전 그 약간 구성을 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질문이 저는 정치 외교니까 예, 예.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역사 공부도 해보고 이랬을 때 정치가 안 중요하고 경제 논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난 정치가 왜 중요한지가 궁금하다 약간 이런 질문이 1번이었거든요. 예, 예. 새롭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선생님한테 책도 빌려서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결해 나갔다. 근데 사실 이게 생기부에 없어요, 이 내용이. 전혀 없고 저 그냥 스스로 생각을 했던 바거든요. 근데 네. 이걸 되게 진정성 있게 쓰면은 생기부에 비록 그 내용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컨셉? 약간 그런 식으로 1번을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 1번에 딱 메인 핵심, 이 자소서는 네. 뭡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입학사정관님 뒤에 안 읽어도 됩니다. 이것만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1번을 좀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억에 남았겠어요. 개성. 네, 저는 개성에 올인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개성도 여러분들 어떤 내신이 뒷받침됐을 때 이런 어떤 객기를 부릴 수가 있다는 거. 네, 긴 고민 끝에 찾아낸 어떤 자기만의 팁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민이 같은 경우에 또 우리 또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제가 지원한 학과가 아시아 언어문명학부라서 예. 뭔가 저희 학부 페이지를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 뭔가 어떠한 애를 얘네가 원하는가? 오. 이런 게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 사실 저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목표로 한 학과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알게 된 학과라서 어떤 학부지? 하면서 알아봤더니 뭔가 국제화적 특성을 지닌 인재를 예,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게 목표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전문가면은 세계 지리를 써보자 하면서 국제화면은 또 영어를 써보자 해가지고 두 과목을 섞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두 번째 문단은 세계 지리 해서 뭔가 공부법도 공부법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저도 마찬가지로 교내 활동 대회에 어떻게 참여를 했고 뭔가 영어라는 게 단순히 외워서 성적이 잘 나오는 네.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대회를 참여하면서 뭐 문법이나 이런 요소를 내가 능동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엮어서 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의 특성이 들어간 그런 과목들을 잘 녹여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2번은 내가 뭐 교내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됐던 거, 도움이 됐던 거, 그 이제 세 가지를 골라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창이 되게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네. 그 양 부족하지 않았어요? 아, 네, 부족했죠. 그래가지고. 아, 네, 부족했죠. 그래가지고. 네, 부족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질문에 그 3개 이내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전 3개를 일단 다 놓고 써봤는데,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굳이 3개를 꽉꽉 다 채워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굵직한 내용 2개를 뽑아다가 그렇게 했었어요. 거기서 확실히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줄 수 있는 활동을 뽑아서 쓰는 게 좋은데 예. 임팩트를 줄 수 있도록 그 연구 소논문이나 또 동아리 활동 같은 데서 내가 확실히 이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했고 열심히 했다 이런 걸 굵직하게 2개만 뽑아서 딱딱 넣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도 창의처럼 3개를 다 쓰려니까 공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반말로 했는데도 했다 한다 이렇게 했는데도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뭐 4개를 쓴 건 아니죠. 2개만 딱 골라서 썼어요. 근데 저는 또 창의와는 또 다르게 제가 했던 활동이 그렇게 막 특별하거나 특이하다던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전 독서 토론 동아리랑 약간 시민 참여 활동 동아리 약간 이런 두 가지를 썼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외고나 자사고 특목고 친구들 활동이 훨씬 더 저보다 약간 특별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쓰면서 고민을 했던 게 내가 남들과 비슷한 활동을 하긴 했지만 거기서 느끼는 바는 달라야 된다가 저의 메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제 그 자소서 전체 컨셉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가 계속 그거였는데, 그래서 전 비판을 했어요, 이 활동에 대해서. 네, 공무원과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려 하는데 굉장히 태도가 불성실하고 그러더라고요. 비록 이런 작은 문제는 해결을 했지만, 그래서 느낀 바가 그러면 아직도 한국은 뭔가 이 하향식 민주주의화돼 있다. 상향식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좀 더 차별화된 느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너무 좋았다, 해결했다, 뿌듯했다만 썼다면 저는 마음에 안 들었다, 짜증났다, 오히려 조금 가감 없이 솔직하게 썼던 것 같아요. 끝까지 컨셉을 유지하는. 네, 컨셉 특별해야 돼, 특이해야 돼. 어. 네, 이렇게 쓰니까 조금 좋게 봐주시는 약간 꼬인 사람 느낌으로. 아주 튀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학과 수업 들어보니까 예. 막 교수님들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계속 뭐 이 학문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반론은 뭐였는지 계속 뭔가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 이렇게 배우니까 잘 맞으셨던 거죠. 되게 과 특성에 맞게 네. 잘 컨셉을 컨셉을 잘 잡은 거죠. 성격에도 그게 맞죠? 아니, 저는 약간 둥글둥글해가지고. 둥글둥글한 게 자소서에다 그딴 얘기를 썼어요? 네, 다 불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지연이도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저도 좀 특별하게 보이려고 하긴 했는데 예. 저는 일단 특이하게 소제목을 썼어요. 소제목을 써서 일단 하나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동아리에서 부장을 맡았었는데 그걸 되게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나는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리더의 역할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어떤 트러블도 있고 좀 안 맞는 단점도 있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자 이런 리더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던가 이런 활동을 실천을 했다 해서 결국에 나는 좋은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글을 썼는데 소제목을 희생만으로는 리더를 만들 수 없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타 동아리들이 하비스트를 문지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썼거든요. 좀 기억에 남고 싶어서. 그러면서 제가 너무 희생적인 리더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 동아리 부원들이 조금 자신들의 역량을 덜 발휘할 기회를 놓친다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역할 분배를 하고 또 더 희생보다는 배려를 해주는 그런 리더로 되자 해서 모두에게 좋은 리더는 모두에게 나쁜 리더다 이런 결론을 낸 글을 썼었어요. 문지스트랑 비슷하게 건틀러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건우 히틀러. 그건 좀 스스로 자학하면서 좀- 반성을 했었었는데 문지스트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건틀러와 문지스트.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건틀러. 2번 문항 봤고요. 세 번째 문항입니다.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이걸 실천한 사례 그리고 뭐 깨달은 점, 그 과정 이걸 이제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항 내가 좀 해줄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 되게 많은 친구들이 나 반장이었어 아니면은 뭐 동아리 부장이었어 이러면서 리더십을 많이 떠올려요. 근데 그쵸, 여기 문지스트. 네. 아니 근데 뭔가 이게 3번이 아무래도 인성과 관련된 네네. 그런 자기의 경험이나 느낀 점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잘 보면은 리더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잘못 테마로 잡고 쓰게 된다면은 내가 주도가 되어서 이거 내가 다 해결했어요 막 이러면서 잘못하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으로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처음에 초안으로 썼다가 이걸 담임 선생님한테 좀 지적을 받아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 좋게 보이면은 얼마나 내가 지도력이 있고 뭔가 통찰력이 있고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항목에서 바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반장이나 이렇게 큰 리더보다는 조별 활동의 조장? 네, 딱 그런 조그만한 걸로 잡아서 여기서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뭔가 그 친구들이 말했던 해결책을 어떻게 중화를 시켜봤는지 이런 뭔가 참여적인 어떤 제 모습을 녹여냈던 것 같아요.
뭔가 친구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주체가 됐던 거지 내가 주체가 됐던 건 아닌 네, 그런 식으로 풀어봤어요. 나도 이런 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낮추진 그러니까 너무 낮추진 마세요. 너무 낮추면 없어 보여요. 네. 네. 적당히. 저 어떻게 지연이도 이렇게 좀 낮췄나요 이번에는? 네. 저는 계속 낮췄는데 저는 3번은 내가 이렇게 성격이 좋고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1번, 2번에서 좀 힘을 주고 작성을 했다면 3번에서는 조금 힘을 빼고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좀 반전 매력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 특수학급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도우미를 1년 동안 했던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냥 학업적인 면을 그냥 아예 다 빼고 내가 이 친구를 도우면서 뭘 느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감동 스토리를 적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4번 문항인데요. 4번 문항 같은 경우 이제 최근 3년 동안 읽었던 책 중에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이제 쓰라고 돼 있어요. 4번 문항이 특히 이렇게 책을 뽑아서 쓰라는 거는 거의 서울대학교 유일해요. 다른 대학도 이렇게 독서에 대한 거 쓰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썼나요? 일단은 책을 3권을 썼죠. 예. 근데 이 3권 중에서 한 권은 좀 쉬운 소설책, 헬프라고 캐서린 스토킷의 헬프라는 책이 있어요. 두 번째는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르만 헤세. 나도. 네. 근데 이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책 중에 올라가 있어요. 제일 많이 자소서에 쓰고 제일 많이 읽는 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인생책이어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썼던 책은 약간 서울대를 노렸던 책인데 그 리브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리브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사상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뭐 생윤이나 윤사를 공부하면서 좀 궁금해지기도 한 면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이 책 3권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안 읽고 쓴 사람도 네, 종종 있더라고요.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 서울대 읽었습니다. 친구 중에 네. 안 읽고 안 읽고 그냥 이제 목차랑 블로그랑 또 이제 네 그죠 뭐 예스24 리뷰 보고 이런 깨달음이 있겠구나 막 이러면서 반 정도는 읽었어, 반 정도. 자, 지금 솔직히 한번 답해 보죠. 내가 지금 진짜 다 읽지 않은 책도 더 들어가 있다. 손 들어 보세요. 알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지스트와 건틀러 이게 실합니까? 그게 아니라 4번 항목이 다른 학교는 진로에 관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예. 내가 왜 이과를 선택했는지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는데 서울대는 그런 항목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과랑 관련된 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골라와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 목 챕터라 그러나요? 그 부분만 열심히 막 이렇게 읽었죠. 그건 닳도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썼으니까.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뭐 창희 한번 말해볼래요? 저는 전공 관련된 책을 먼저 한 권 골랐는데 365도씨 인간의 경제학?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찾다가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싹 그걸 또 네. 노렸네요. 추천 받기도 했고요. 싹 골라다가 한번 봤는데 이게 그런 거죠. 인간이 사실 이성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심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도 이런 수식에만 갇히지 않는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가가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핀트를 갖고 썼고요. 하나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어서 이야. 그래서 네, 그거 어려운데. 위정자의 태도와 함께 또 실무적인 면도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태도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런 실무 프로세스도 본받아야겠다 써놓고 정말 목민심서를 생으로 그 목민심서를. 네. 어린이 목민심서. 읽었죠. 그림으로 보는 목민심서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린이 이런 목민심서가 아니라 진짜 목민심서를 읽었다고. 저 생각보다 다독한 사람입니다. 좋아요. 마지막은? 마지막은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을 사다가 읽었는데 거기는 오히려 국민심사에 너무 좋은 얘기만 썼다 보니까 그쪽 오히려 비판하는 쪽으로 네. 플라톤의 얘기를 보면 철인 정치 또 엘리트주의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보다는 정책가로서 그 하향식 민주주의도 언급해주면서 예, 예. 좋죠. 좋죠. 여튼 그런 거 예, 예. 그런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경제 정책이 또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논지를 잡아서 갔던 것 같아요. 다 나름의 전략이 탄탄하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문항 4가지를 이제 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소서 때문에 정말 막 머리 뜯고 막 이렇게 고생한 후배들 위해서 각자 좀 요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팁들 알려주면 어떨까요? 자기소개서면은 사실 학교 활동이 다 거기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열어주는 대회도 그렇고 뭐 읽는 책도 그렇고 같은 교과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형화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소서만을 쓸 때는 좀 뭔가 특별한 게 없을까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진짜 나만 했을 것 같은 활동은 뭔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써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기소개서는 그 생활기록부에 없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거든요. 생활기록부에는 예.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결과만이 들어가 있는데 맞아요. 자기소개서는 동기와 과정과 느낀 점까지 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활동을 넣을 수 있으니까 변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스토리를 거기에 절절히 녹여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가 조금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학에 와서 느낀 점은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진짜 학문에 뜻이 있는 학생을 원하세요. 그리고 네. 우리 과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명확한 학생을 원하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고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올 것 같은 학생을 원하세요.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제일 중요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연구실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자세하게 보면서 면접 때나 자소서 때 얘기를 하면은 훨씬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2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예. 번째는 엮어라. 1번, 2번, 3번, 4번이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독립적인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자소서라는 큰 범위 안에 같이 들어있는 유기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컨셉 딱 하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딱 문장 딱 하나, 그것만 남으면 되거든요. 1, 2, 3, 4를 다 읽었을 때 딱 한 문장만 남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엮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넣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네, 훨씬 버리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되게 욕심이 나잖아요. 3년간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5,000잔 이걸 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것도 넣고 저 이거 잘했어요. 막 교수님 이거 봐주세요. 저도 이것도 잘하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는 저는 딱딱딱 이거 잘합니다. 핵심만 딱 보여주는. 그래서 약간 비워놓고 시작하는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멤버들의 어떤 자소서 팁을 좀 들어봤는데요. 다들 각자의 개성, 자신의 장점을 정말 100%, 120% 이렇게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자기 개성을 살리려면 또 자기만의 어떤 자신감이 밑바탕이 돼야만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이 팁이 여러분들 자소서 쓰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알찬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모든 것, 대학으로 가는 포트폴리오, 공부의 신 강성태 스튜디오 S!